여러분 혹시 최근에 주말을 맞아서 가족들이나 연인과 함께 예쁜 베이커리 카페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유행하는 소금빵 하나에 4,000원, 5,000원은 기본이고 주먹만 한 조각 케이크 하나 집어들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여기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만 추가해도 결제 금액이 3만 원을 가볍게 돌파해버리죠. 웬만한 식당에서 든든하게 국밥 2그릇에 수육까지 먹을 수 있는 돈이 빵 몇 조각과 커피에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빵 사 먹기가 무서워서 빵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빵플레이션, 그리고 설탕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슈가플레이션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전 세계 물가 통계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빵값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밀가루와 빵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파리의 동네 빵집에서 바게트 하나를 사면 우리 돈으로 2,000원이 채 안 됩니다. 뉴욕이나 도쿄의 중심가 베이커리와 비교해 보아도 서울의 빵값은 유독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죠. 우리는 그동안 이 비싼 빵값을 보면서 그저 강남이나 서울의 땅값이 비싸서 임대료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빵값도 오르는 게 당연하겠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체념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지나쳤던 이 비싼 빵값과 과자값 뒤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이자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용어는 다 빼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딱 15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2026년 2월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결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그동안 자연스러운 시장의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거대 식품 대기업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담합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해 밝혀진 겁니다. 그들이 뒤에서 몰래 조작한 시장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무려 9조 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팩트를 짚어드리자면 우리나라 밀가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6개 제분 회사가 가격을 담합한 규모가 약 5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설탕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4개 제당 회사가 담합한 규모 역시 약 3조 2천억 원으로 밝혀졌죠. 이 두 가지 필수 식재료의 담합 규모만 합쳐도 9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 건국 이래 최대 수준의 어마어마한 식상 물가 사기극이 벌어진 겁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을 벌인 지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무려 최고 42.4%나 껑충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정말 턱없이 높고 기형적인 수치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대형 마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카트에 담았던 밀가루,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사주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사 먹던 식빵의 가격이 전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짜 가격이었다는 뜻입니다. 9조 원이라는 돈을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으로 단순하게 나누어 보아도 국민 한 사람당 거의 20만 원 가까운 피 같은 돈을 알게 모르게 대기업들에게 뜯기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정부의 날카로운 감시와 똑똑한 소비자의 눈을 감쪽같이 속이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훔쳐갈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 정확히 질문을 바꾸자면 왜 우리는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조작된 가격표를 뻔히 쳐다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식품 기업들은 가격 인상의 이유에 대해 항상 앵무새처럼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서 밀수입 원가가 비싸졌다. 기후변화와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인도와 브라질의 사탕수수 농사가 망해서 원당 가격이 폭등했다. 글로벌 곡물 공급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생존을 위해 빵값과 과자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네, 물론 표면적인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경제 동향을 보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440원에서 1,470원 사이를 위태롭게 오르내리며
여전히 무서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달러가 비싸지니 외국에서 밀과 설탕을 사 와야 하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날카롭게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존재합니다. 국제 밀 가격과 원당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할 때는 기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달도 안 되어서 제품 가격을 재빠르게 올려버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을 찾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때는 왜 우리 동네 빵값과 마트의 과자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 걸까요? 수입 원가가 명백하게 떨어졌고 환율이 잠시나마 안정되던 시기도 분명히 존재했는데 우리 식탁 물가는 왜 항상 그 높은 자리에서 꼿꼿하게 버티거나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환율과 글로벌 물가 상승이라는 거창한 경제 용어들은 그저 기업들이 자신들의 추악한 탐욕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내세운 방패막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바로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와 인간의 끝없는 탐욕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사기극의 진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로켓과 깃털 효과, 그리고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현상입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켓과 깃털 효과입니다. 이름부터 머릿속에 쏙 들어오시죠? 기업들은 밀이나 설탕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마치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이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오르듯 소비자 가격을 무섭게 팍 올려버립니다. 어제까지 1,000원 하던 아이스크림이 오늘 마트에 가보니 1,500원이 되어 있는 시기죠. 하지만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질 때는 어떨까요? 마치 하늘에서 가벼운 깃털이 사뿐사뿐 떨어지듯 아주 천천히, 그것도 언론의 생색내기용으로 겨우 몇십 원 수준만 찔끔 내립니다. 심지어 아예 가격표를 건드리지 않고 모른 척 뭉 깨고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이런 얌체 같은 짓을 할까요? 바로 소비자들의 심리적 적응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가격이 오를 때는 분노하고 지갑을 닫지만 몇 달 꾹 참고 지나면 그 비싼 가격에 어느새 적응해버립니다. 어차피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밥 대신 빵을 먹고 피곤하면 달콤한 커피와 과자를 사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 원가가 떨어졌는데 소비자 판매 가격은 그대로 높게 유지되니 가만히 앉아서 중간에 남겨 먹는 마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드플레이션이 작동합니다. 그리드는 탐욕을 뜻하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뜻하죠. 즉, 기업의 탐욕이 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미쳤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일 났다라는 경제 뉴스가 매일 쏟아지면 거대한 공포가 사람들의 비판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과자값이 500원 오르고 빵값이 1,000원 훌쩍 올라도 요즘 물가가 다 올랐다던데 뭐 어쩔 수 없지 하며 무기력하게 체념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바로 소비자의 이 맹점을 악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실제 원가가 100원 올랐을 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연막탄을 피워놓고 슬쩍 가격을 300원, 400원 올려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정확한 원가를 일일이 계산해보지 않고 그저 시대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이번 2026년 2월에 터진 담합 사태가 유독 더 우리에게 악질적이고 뼈아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필수 식재료 시장이 극소수의 기업만이 장악하고 있는 철저한 과점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공장을 돌리며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설탕을 만드는 회사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없습니다. 만약 이 시장이 수십, 수백 개의 회사가 치열하게 피터지게 경쟁하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어떨까요? 한 회사가 꼼수로 가격을 올리면 다른 회사는 우리는 마진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싸게 팔겠습니다라며 소비자들을 싹 쓸어갈 겁니다. 이런 건강한 생태계에서는 애초에 담합이라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회사가 서너 개밖에 없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어느 날 임원들이 주말에 은밀하게 골프장에 모이거나 고급 식당의 비밀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풀고 속삭이는 거죠. 우리 이번에 눈치 보지 말고 다 같이 밀가루 가격 딱 10%만 시원하게 올립시다.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밀가루랑 설탕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올리면 여론의 문매를 맞지만 다 같이 올리면서 환율 핑계 대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그들만의 은밀한 카르텔을 결성해 버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경쟁 시스템이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그들만의 암호를 섞어 쓰며 무려 6년 동안이나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진짜 무서운 문제는 밀가루와 설탕이 여러분이 마트에서 낱개로 사는 단순한 소비자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한민국 모든 식품 산업의 뼈대가 되는 핵심 기초 소재입니다. 고속도로로 치면 목적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톨게이트와 완전히 똑같은 역할을 하죠. 서울로 가는 길이 딱 세 갈래뿐인데 그 길을 지키는 톨게이트 사장님 3명이 뒤에서 몰래 짬짬이를 해서 통행료를 한 번에 10,000원씩 올려버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운전자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싼 돈을 내고 톨게이트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제분회사와 제당회사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동네 골목에서 새벽부터 땀 흘려 일하는 빵집 사장님들도 원가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식빵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동네 치킨집 사장님은 튀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감당 안 돼서 치킨값을 올리고 학교 앞 분식집 사장님은 떡볶이 가격을 올립니다. 마트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캔커피, 과자, 라면 등 수십만 가지 가공식품의 가격이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적으로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소수 대기업들의 은밀한 카르텔로 인해 발생한 9조 원의 막대한 부당이익은 물가고에 시달리는 5천만 서민들의 얇디얇은 지갑에서 고스란히 강탈해간 피 묻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은 끝을 모르고 치솟는 고물가와 누적된 대출 이자의 여파로 국민들의 내수 소비가 심각하게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쓸 돈이 없어서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고 동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끊겨 줄줄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하고 끔찍한 경제 한파 속에서도 국민의 밥상을 볼모로 쥐고 흔든 대기업들은 매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경신하며 자기들끼리 수백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경제 위기가 가져온 뼈를 깎는 고통은 힘없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떠넘겨 버리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온 아주 냉혹한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눈뜨고 코 베이는 무서운 경제 생태계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은 그저 억울해하며 평생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기업들의 얄팍한 상술과 거짓말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는 차갑고 똑똑한 경제 주체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 험난한 고물가 시대, 그리고 기업의 탐욕이 판을 치는 그리드플레이션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개인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법과 투자 인사이트 3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 상승을 그저 하늘의 뜻처럼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소비 습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셔야 합니다. 뉴스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며 제품 가격 인상을 정당화할 때 무조건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이제는 소비자도 치열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참가격 사이트나 각종 물가정보 비교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매번 확인해보세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도 제품 가격을 뻔뻔하게 내리지 않는 기업들, 혹은 가격은 놔두면서 빵의 크기를 줄이고 과자의 용량을 몰래 줄여버리는 얌체 기업들의 제품은 과감하게 불매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가진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무기는 바로 지갑을 닫아버리는 행동력입니다.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확 줄여서 가격 거품을 빼버린 대형 마트의 PB 상품, 즉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소비를 갈아타는 것도 내 지갑을 든든하게 지키는 아주 훌륭한 방어막이 됩니다. 둘째, 그저 비싼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만 쉬는 일반적인 소비자를 넘어서서 철저하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이야기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부를 축적하는 승리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 결정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독과점 기업들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원가가 폭등해도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100% 떠넘길 수 있는 강력한 기업들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막대한 돈을 쓸어 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과연 어떤 곳에 내 소중한 돈을 묻어야 할까요?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를 독점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나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인 1등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혹은 식품 카르텔의 근원이 되는 밀, 설탕, 옥수창 같은 식량 자원의 가격 변동성 자체를 추종하는 농산물 원자재 ETF 등의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마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빵값을 지불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동시에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 배당금을 챙기고 주가 상승의 수익을 누림으로써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물가 시대를 역이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인플레이션 방어 전략입니다. 셋째, 정부의 엄격한 시장 감시와 불공정 제재 조치에 대해 시민으로서 꾸준하고 강력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9조 원대 밀가루와 설탕 담합 사태를 계기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기, 주류 등 다른 민생 필수 품목 전반에 대해서도 성격 없는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냄비처럼 금방 식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불공정에 분노하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만 정부 기관과 정치인들도 눈치를 보며 더 강력하게 칼을 빼들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경제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깨어있는 다수 소비자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미친 시대라고 술자리에서 한탄만 하고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둑맞고 있는 돈이 너무나도 큽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예리한 매의 눈으로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 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번에 마트나 베이커리에 들르신다면 영수증에 찍힌 화려한 가격표 뒤에 숨겨진 기업들의 서늘한 탐욕과 거대한 물가의 흐름을 꼭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지갑과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